어쩌면 이 요괴는 전쟁을 싫어하기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기계 정치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며 인간이 하늘을 날게 된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진 요괴, 그렘린.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1984년의 영화를 통해 그 모습이 익숙하실 텐데요. 전쟁 중 비행기를 긴급 발진시키려고 할 때마다 고장이 발견된 적이 있었고, 이를 조사해본 결과 한밤중에 경납고 비행기 위에서 놀고 있는 요정이 발견되었다는 게 그 시작입니다. 그렘린에 대해서는 조종사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긴 했지만 이 요괴 혹은 요정이 대중에게 알려진 건 다름 아닌 이 사람 때문인데요.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가 어디지? 작전 수행을 위해 이집트의 한 기지로 비행하던 조종사 로알드 달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계기판에서는 연료등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곧 추락할 노릇에 처했죠. 결국 그는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내 그에게 극심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전투기 안에서 그저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그의 앞에 3명의 난쟁이가 나타났습니다. 모습을 묘사하자면 전체적으로는 머리가 큰 아이 같은 체형에 녹색 모자와 갈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굳이 말하자면 마치 요정과도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동화를 쓰고 있었기에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를 노릇이었죠. 그들은 로알드 달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마치 요정의 언어와도 같았기에 그는 알아들을 수 없었죠. 그럼에도 왠지 기분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 초콜릿 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 로알드 달은 이 정체 모를 생명체들에게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뭔가 웃는 듯 하더니 하늘로 휙 날아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바로 그때 로알드 달은 난쟁이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자신의 머리에 난 상처 역시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는 것이 초콜릿보다 더 달콤하다는 것. 그는 정신을 차리자 구조 요청을 하고 결국 사막 한복판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로알드 달은 1942년 1월 영국 대사관의 항공 담당 보좌관으로 워싱턴 DC에 부임했을 때 이 일화를 떠올리고 1943년에는 이를 책으로 만들어 펴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사막 한가운데 불식착되었을 때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렘린이 나타나서 날 도와줬다니까요. 책으로 펴내는 것으로는 모자라 사람들을 만나면 썰을 풀기 바빴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누구보다 동화에 진심인 남자 월트 디즈니도 있었고 심지어 이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는 그렘린 수색대를 꾸려 이집트로 보냈지만 당연하게도 그렘린 머리털 한 가닥도 찾을 수 없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렘린이라는 책을 상당히 좋아했기에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기획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만으로도 그렘린이라는 이름의 요괴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로알드 달은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작품 중 우리들에게 가장 유명한 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나 마틸다 같은 아동 문학이지만 영화 007 두 번 산다의 각본을 담당하기도 했고 추리물이나 미스터리도 상당히 많이 썼죠.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렘린에 관한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렘린이 처음 발견된 건 19세기 영국 켄트주의 메이드스톤에 위치한 플렘린 양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플렘린과 고블린이 합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혹은 귀찮게 하다의 고대 영어인 그레미안에서 유래되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후 그렘린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본격적으로 목격되는데요. 대부분의 활약은 비행기를 발진하지 못하도록 고장을 내는 거였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조종사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나중에는 나치고 연합군이고 할 것 없이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다만 그렘린은 비행기만 박살내는 나쁘기만 한 존재는 아니었는데요. 프랭클린이 번개에서 전기를 얻었을 때 실은 이를 그렘린이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괴는 전쟁을 싫어하기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언젠가는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원해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